세상은 매일 흔들립니다. 뉴스는 불안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말은 혼란을 키웁니다. 당신의 하루는 예측할 수 없고 마음은 자꾸 요동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선택의 결과다. 그가 본 진짜 강한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요동칠 때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안정은 운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정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신의 근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놓이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은 다시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에게 마음의 통제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의 경계를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흔들려 합니다. 사람들의 말, 실패의 그림자, 불안한 미래의 상상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에 침투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세상보다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함은 외침이 아니라 고요함 속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세상이 불안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나폴레옹 힐의 철학은 늘 같은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당신을 지배한다.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인간의 내면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가장 강한 사람은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흔들립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을 다잡습니까? 당신이 내면의 고요를 선택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눈에 띄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말은 적지만 그들의 존재는 깊게 울립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력은 소리 없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는 외침보다 집중된 침묵 속에서 진짜 힘이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강한 마음이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말하려 하고 더 빨리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생각을 다듬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불안을 이겨내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집중의 형태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 안에서 싸움을 끝낸 사람입니다. 힐은 수많은 성공자들을 연구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부의 확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철저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설계했고 그 설계가 쌓여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소음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고요함은 힘을 모읍니다. 소라는 에너지를 분산시키지만 고요함은 그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읍니다. 그 집중이 바로 정신력의 본질입니다. 마치 빛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불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에너지도 집중될 때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불안할수록 더 깊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회복하고 그 회복 속에서 정신의 힘이 깨어납니다. 당신이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침묵은 세상을 통제하는 리듬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의 혼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고요함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힐이 말한 침묵의 지배였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힘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당신의 고요함은 더 빛납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의 중심이자 모든 혼란을 이겨내는 정신적 근력입니다. 소리 없는 마음이 가장 멀리 울린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거대한 폭풍처럼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외로움, 이 감정들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그에게 감정은 억누르거나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길들여야 할 에너지였습니다. 힐은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훈련되지 않은 에너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분노로 폭발하면 파괴가 되고 조용히 다스려지면 추진력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하인이다. 그러나 당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주인이 된다. 결국 감정은 당신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다스릴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먼저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당신의 시선이 다르면 감정의 색도 바뀝니다. 따라서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이건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야 라고 반응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힐은 매일의 감정 관찰을 권했습니다. 그는 이를 정신의 청소, 멘탈 하이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매일 정리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당신의 판단을 흐린다. 즉, 감정을 무시하지도 몰입하지도 말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순간이 바로 정신력의 시작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따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불길처럼 뜨겁지만 그 불길을 스스로 다스립니다. 그의 분노는 정의로 바뀌고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며 슬픔은 이해로 변합니다. 그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세상은 당신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선택하겠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감정을 이끌고 그 감정이 다시 당신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자는 세상을 통제한다. 정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수천 번의 작은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력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결과다. 그가 본 강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과 약속을 지켰고 그 반복이 결국 강철 같은 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신력을 의지의 폭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신력은 폭발이 아니라 지속되는 열입니다. 그 열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힐은 이를 축적의 법칙, Law of Accumulation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배한 만큼 내일의 정신력은 자란다. 정신력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자랍니다. 그 훈련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싫다고 말해도 일어나는 것,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뇌와 감정을 재편합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훈련이 아닌 자연스러운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힐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력은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능력이다. 즉, 반복은 단순히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신뢰의 증거입니다. 한 번의 시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쌓이면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나는 결국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정신력의 씨앗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결심이 아니라 당신의 반복을 본다. 당신이 꾸준히 행동할 때 세상은 당신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리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파동을 만든다. 그 파동이 바로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래서 힐은 늘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반복은 당신의 정신을 훈련시키고 그 정신이 당신의 운명을 설계한다. 오늘도 그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마무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벽이 됩니다. 정신력은 반복의 자식이다. 반복 없는 결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는 위기와 불안을 쏟아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초조해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소음을 흡수하며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혼란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질서는 스스로 세울 수 있다. 그는 인생의 평화가 문제없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내면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은 끝없이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조종하며 결과를 강제로 이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는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질서의 구조를 세웁니다. 그 질서는 생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의 방향을 정리하며 마음속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질서는 힘이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질서라는 단어를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신의 균형이라 정의했습니다. 그 균형은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고 불안한 소식에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질서를 세우면 세상의 소음은 배경음이 되고 당신의 중심이 진짜 음악이 됩니다.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에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를 묻고 감정이 흔들릴 때 이 반응은 나를 돕는가, 해치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 사소한 자각들이 당신의 의식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가 쌓이면 마음은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질서를 세운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 속의 나침반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의 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이용해 자신의 길을 갑니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질서가 서면 세상은 자연히 그 질서를 따른다. 세상을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 순간 세상은 저절로 당신의 중심에 맞춰 움직일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괜찮다. 내 안의 질서만 잃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생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쌓아온 용기마저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을 인간의 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온다. 그에게 두려움은 파괴가 아니라 검증의 순간, 그리고 성장의 문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멀리 갈수록 더 큰 꿈을 선택할수록 두려움은 더 깊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힐은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즉,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바로 정신력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명확한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형태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힐은 이를 두려움의 직면, law of facing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는다. 두 번째는 호흡을 통해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몸에서 증폭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흐트러지면 생각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심호흡을 천천히 반복하면 뇌는 위험이 없다는 신호를 받으며 안정됩니다. 그 안정이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마음은 현실을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의 반대 방향으로 작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두려움은 무너집니다. 한 걸음, 아주 작은 걸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움직임이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고 그 선언이 당신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행동은 두려움의 해독제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당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무섭다면 그 길은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도망쳐야 할 신호가 아니라 맞서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심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숨을 고르고 자신을 잃지 않는 곳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시험할 수 있지만 당신의 중심을 빼앗을 수는 없다. 집중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중의 힘을 알고 있었고 그 집중을 통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분산된 마음은 약하다. 그러나 집중된 마음은 세상을 움직인다. 현대의 세상은 집중을 빼앗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끝없는 알림, 비교, 속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이 흐름을 거스릅니다. 그는 외부의 정보보다 자신의 목표를 더 신뢰하며 세상의 속도보다 자신의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집중은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의 점으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빛이 모이면 불을 만들고 물도 압축되면 돌을 깎아내듯 마음도 집중되면 현실을 바꿀 힘을 얻습니다. 힐은 이를 정신의 집약, Power of Mental Concentration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삶이 된다. 당신이 집중을 잃으면 삶도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집중을 되찾으면 모든 혼란 속에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이 끌려갈 때 정신력은 약해지고 기운은 소모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고정하면 마음은 조용해지고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 고요한 순간이 집중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힐은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하라. 그것이 정신의 힘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마음은 깊어지고 그 깊이가 결국 성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20분, 전화를 끄는 30분, 혼자 생각하는 10분,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 당신의 정신을 정리하고 정리된 정신이 더 강한 집중을 만들어냅니다. 집중은 단순히 효율을 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이고 자기 통제이며 자기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집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혼란에서 빠져나와 자신만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작된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집중은 정신의 칼이다. 흩어진 마음은 약하지만 모인 마음은 무엇이든 꿰뚫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누군가의 말, 예기치 않은 문제, 갑작스러운 실망, 마음을 흔드는 소식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안쪽으로 파고들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반응하고 강한 사람은 선택한다. 반응은 본능이지만
선택은 의식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선택은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정신력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결정권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누군가가 화나게 하면 화를 내고, 상황이 불안하면 마음도 흔들리며,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흔들립니다. 이것은 삶을 외부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선택한다. 즉,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삶의 주도권은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선택의 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했을 때 반응은 감정이 대신 움직이지만 선택은 지금 이 반응이 나를 지키는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면을 즉시 조용하게 만들고 그 조용함 속에서 선택은 더 깊고 명확해집니다. 힐은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방법으로 의식적 멈춤 The Pause of Awareness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반응하고 싶을 때 단 3초만 멈춰라. 그 3초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그 3초는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는 흐름을 끊어내고 당신 스스로 방향을 잡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그 짧은 정지가 바로 정신의 주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선택은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는 순간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그 바라봄이 결국 현실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전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높은 위치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과 상황을 평가한 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반복한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자신의 의식이 선택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이고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반응은 본능이고 선택은 힘이다. 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선택한다. 고요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함으로 보입니다. 말이 적고 반응이 느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주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의 증거다. 고요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리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외침이나 행동의 폭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힐은 용기를 내면의 깊은 침착함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조용히 서 있는 것이다. 진짜 용기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함은 도망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힘을 모으는 공간입니다. 폭풍의 중심이 가장 고요한 것처럼 강한 사람의 마음속도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한 중심이 있어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있어야 두려움이 흘러와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있어야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세상의 소음과 스스로를 분리하는 시간, 호흡을 느끼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 짧은 공간이 마음의 통제력을 키웁니다. 힐은 이를 정신의 침전 멘털 세틀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 정신의 힘은 모습을 드러낸다. 조용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혼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용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고요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고요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떠는 대신 그 두려움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방향을 찾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외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힘은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난 용기는 어떤 소리보다도 강하게 세상을 울립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깊은 용기다. 세상은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권력, 목소리, 속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그 껍데기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소리치는 자가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언제나 조용한 마음 속에서 먼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판단이 명확하고 행동이 신중하고 시선이 깊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모두가 흔들릴 때 그는 중심을 잡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그의 영향력이 되고 그 영향력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힐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세상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설득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수많은 성공자들에게서 발견한 공통된 사실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의 결과는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릿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집중을 지키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내면을 하나씩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그 쌓임이 어느 순간 갑옷이 되고 그 갑옷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당신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중심을 잡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흐름의 피해자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말은 적지만 울림은 크고 눈에 띄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자연히 당신의 길을 따른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힘을 깨우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 하나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중심을 지켜라. 당신의 고요함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